네, 730 재보선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야의 힘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략공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야당은 그야말로 중대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충남대 김종리 초빙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1대 4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투표율이 워낙 낮을 걸로 봤기 때문에 네.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사실은 솔직하게 대부분은 모르겠다. 뭐 전문가들인 여론 전문가들도 이렇게 예측한 사람 없을 테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특별히 알 수 있겠냐마는 대부분의 분들도 아마 이번에 당선된 분들도 내가 이렇게 당선됐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믿기 어려운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새누리당이 엄청 잘해서 이긴 결과라기보다는 새누리당도 못했지만 야당은 정말 한심하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은 큰 제목으로 이번에 나타난 민심의 뜻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월호를 딛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뜻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야가 같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야당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고 그 야당에 대한 메시지는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야당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야당 지지 세력이었던 유권자들이 야당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걸 중앙일보는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여야가 다 해야 되겠죠. 중앙일보 보여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인데 여야가 같은 것이 아니라 야당이다, 야당. 진화를 멈춘 갈라파고스 야당이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갈라파고스라는 것은 진화론, 다윈의 진화를 나누는 것으로서 코끼리 거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펭귄이 살고 하는 이 일반적 생태계의 진화와는 분리가 돼서 독자적으로 살고 있는 말하자면 고립된 섬 같은 것이겠죠. 부연 설명하면은 지역주의에 갇혀 쇄신을 내면하고 그다음에 심판론만 그저 무엇든지 심판하겠다는 것. 만약처럼 민생엔 무능하고 운동권 체제를 안 바꿔서 강경파가 득세하고 이런 야당이 정말로 잘해보라는 뜻을 야당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해온 유권자들이 낸 거다. 그래서 야당을 재건하든지 재구성을 해야 되지 조금 뭘 바꾸고 보고서 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총체적으로 남긴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지지 세력이 야당을 심판했다. 사실은 뭐 지방선거도 그랬고요. 이번 재보선 선거도 그랬고 그 전에 이슈들을 보면 뭐 상당히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야당에게 유리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참패한 이유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하나씩 정리해봐야죠. 바로 그겁니다. 이 새정치연합의 말하자면 집토끼라고 할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텃밭은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를 보면 호남이 예면했다는 거죠. 다른 데가 예면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아픈 것은 나이 동지와 나이 친구로부터 준엄한 질책을 받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경상도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을 예면했다는 건 늘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니지만 당연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호남이 예면했다 이거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이 득표율 세 분을 갖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 화제가 되도록 당선된 분은 이정현 씨 아니면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권은희 씨 이런 분들이 화제가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같지가 않다. 예를 들면은 이정현하고 이 서가번 후보는 이정현 후보가 이겼는데 지역이 원래 곡성 출신인데 순천이라는 훨씬 더 큰 층이 있고 서가번 씨는 거기 출신인데 거기에서도 이정현 씨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럼 호남이 새정치를 예면한 거죠. 이분은 옛날에 친노계로서 박연차 비자금 때 연루가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래서 보궐선거로 어느 김선동 의원이 됐고 총선이 됐는데 그때는 야당 후보 단일화가 됐고 최루탄 어쩌고 해서 다시 온 분이니까 오늘날 재보선 선거를 있게 한 원래의 원인이었던 분을 다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정현
호남 분들이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투표했느냐. 이제 권은희 씨를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여주시죠. 권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32.9%가 평균 득표율인데 광주 문재인 후보 때는 90% 이상 지지를 보냈던 광주 여기 시민들이 20몇 프로밖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전국 평균보다 미치지 않는다. 우선 안 가는 거죠. 안 가. 그다음에 간 사람들 중에서도 60%만 지지했지 26.4%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준엄한 민주화의 아주 최고 그 야당의 텃밭이라는 데서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호남 분들로부터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보죠. 당선돼도 다 같지가 않다 이거죠. 이분은 당선은 됐어요. 그러나 여기는 표차가 이렇게 적었을 뿐만 929표. 무효표가 1,403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기동민 후보로 찍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사퇴한 줄 모르고 그다음에 노동당이 이 후보가 저 1,076표를 얻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긴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으나 호남 지역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새정치연합 후보들을 외면한 정도하고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호남에서 외면당했다. 이것이 제일 심각한 거죠. 다른 지역에 영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일종의 무슨 좀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무슨 소장농처럼 취급한 게 아닌가. 지주가 내가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냥 호남 유권자들은 아무나 찍어야 되고 그러기를 수십 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카드 섹션 부대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유권자들이 나타난 뜻이고 자기 지지 세력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언론이 그러거나 보수 논객이 그러는 것이거나 새누리당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정치선압의 영원한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힘을 많이 지루했던 호남 유권자들로부터도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저게 바로 호남의 민심이고 호남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표출된 것이다. 그렇죠.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라도 그나마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정현 후보라는 개인이 또 독특한 선거의 전술 전략도 있었겠지만 이것도 이정현 씨 혼자의 능력으로 됐다기보다는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느냐. 이게 호남 정신이냐. 어떻게 해서 권은희라는 사람이 광주의 딸이냐. 왜 누구를 내려보낸다더니 그 사람은 동작으로 보내고 살아온 것 자체가 진정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분들 식으로 하면은 이제 국회의원 만약에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번에 공천한 대로 정부를 집권을 해서 인사를 한다고 보면 그러면 남편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장관이 돼야 되고 또는 안행부 장관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도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한 사람을 원내대표도 임명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기네들끼리 전략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걸 인사라고 보십시오. 청문회가 통과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호남이 정말 유권자들이 분노를 했거나 냉정한 심판한 거죠. 다음 키워드 볼까요? 퇴출 명령 받은 명망가형 거물들. 우리는 대개 왜 관록이 있어서 왕년에 뭐했다 화려한 캐리어가 있죠. 그러나 이분들은 중앙정치에서 거물 행사를 하고 있지 실제로 밑에 있는 즉 표를 갖고 있는 소비자인 정치 유권자들에게는 다가서지 못한 측면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번에 좀 뭐라고 할까 퇴출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손학규 의원이 그런 것이고 누가 손학규 의원이 질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요. 단일화까지 실시했는데 김두관 후보는 누구 말대로 저 천리길 400km나 와서 김포에서 출연했는데 거기서 됐죠. 또 당은 다르지만 임태 의원도 그렇죠. 정장선 의원도 그렇죠. 그러니 이제 명망가형 거물들은 이제 좀 알겠는데 이제 웬만하면 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손학규 의원은 참 굉장히 솔직한 이번에 국민이 나를 싫어하니까 난 떠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서 시민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겠다.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꾸물꾸물 대가면서 뭐가 어떻게 하는 야당의 지도자급이 있다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질는지 모르죠. 기자들이 참 좋아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안타까운데 굉장히 솔직하고 저렇게 국민이 이러면 이런 거다. 아주 깨끗하게
다른 사람 보면 뭐 지금도 뭐 내가 뭘 해봐야 되느니 이건 그렇죠. 곧잡아 돼 이제. 제발 좀 이 명망가형 거물들이 이제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걸 몇 번 하고 대표도 하고 장관도 했으면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이제 좀 내 시대가 아니면 간다는 생각도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손학규 의원에게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합니다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안철수 소동으로 끝난 안철수의 새 정치네요. 이것도 야당 지지 세력이 이러는 거예요. 야당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안철수 정치, 새 정치 참 대통령 선거 전만 해도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하고 왔는데 전부 보면은 이분이 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하고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만드는 걸 보면은 뭐 하나 된 건 없고 소동으로 끝난 것 같아요. 소동. 시끄럽기만 했지 뭘 남기가 뭐 있나. 예. 난 이분에게 안철수 대표에게 정말로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머릿속에 지역주의를 갖고서 정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역주의에 입각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두 정당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새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이 안철수 의원의 머릿속에는 광주나 호남에 대한 생각이 여태 자기가 타파하고자 했던 지역주의에 입각한 정치 세력과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된 정도가 아닌가. 그것이 권은희 씨 또는 뭐 천정배 씨를 또 공천에 안 주고 기동민 씨를 서울로 보냈는데 일조한 게 아닌가. 이러면은 새 정치하고는 다른 거죠. 그 안철수 대표의 마음속, 머릿속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대표가 됐죠, 이제는.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새 정치라는 게 당 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힘을 뭐 전혀 못 받아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 힘을 받으려면 대의명분에 맞게 큰 뜻을 갖고 해야지. 뭐 옛날에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에서 연금된 상태로 얼마를 지냈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사형 선고도 받고 망명길도 했고 그렇게 고난을 하지만 누구는 싫어하지만 지지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분은 새정치면 새정치스럽게 기초단체 공천 안 하면 안 한다. 전략 공천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어떻게 설명하든 광주 그리고 호남이라는 생각 이걸 통해서 내가 대권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전임자들이 수없이 해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말로 분장을 하든 뭘 하든 안철수 소동으로 끝난 게 아닌가. 천막 장사를 하고 뭐 집에를 안 가고 어떻게 한다고 해봐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 가서 뭐 면담 신청을 하고 도무지 전부 시끄럽기만 하지 안철수 의원이 와서 한국 정치에 또 아니면 야당 정치에 뭘 기여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준 게 없는 그중에 핵심은 지역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역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기서 꼬인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새정치를 새정치로 알고 달려붙던 사람들이 전부가 이렇게 떠나가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외면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조선일보 오늘 3면을 보시죠. 네. 뻔한 인물이 뻔한 노선으로 싸우면 야당 변화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번에 보십시오. 야당이 한 것 중에서 새로운 게 뭐 있죠? 야권연대, 전략공천, 네거티브. 우리 순천에서 나왔던 서가번 후보는 세월호 때에 순천 해양경찰서장과 전남청장을 해임한 것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해임했다고까지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니 뻔한 인물이 뻔한 노선으로 나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오늘에 머무르지 미래를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거티브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저희가 뭐 순천 곡성 시민들의 목소리도 리포트를 통해서 들어봤지만은 계속 정권 심판론만 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세월호 때 누구를 이분은 전남청장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었다. 그거를
그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이념이 옳든 그러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측근으로 있던 분이 아니 호남 사람이니까 세월호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했다. 이렇게 아주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 뻔한 얘기. 툭하면 야권연대. 다음에 이번에 야권연대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엔 연대자만 나오면 웬만한 사람들이 경기가 될 겁니다. 또 연대하십니까? 언제쯤 연대하십니까? 어떤 말을 내세우면 연대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제시해야 돼요. 이번에 이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겠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겠죠. 자, 친노도 안 됐어. 친한 세력도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친노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와야 되겠죠. 그럼 나오더라도 그분도 과감하게 예를 들면 아주 혁명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자.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야당이 들고 나면 저게 왜 저러시나. 이게 우리나라 의회 정치를 모든 걸 묻고 있고 야당도 결국 여기에 발목 잡혀 있다. 네. 그러니 조금 더 개정이라도 하자. 없애는 건 말지만 이렇게 한창 다른 이 구도를 가지고 나와서 해야지. 보나마나 이번에 또 되는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거 약간만 리모델링한 거 해오던 거 이런 거. 이거는 선거 몇 개 아니라 수권 정당의 기로로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네. 이번 공천이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정치연합의 공천이 정부가 집권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조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행부 장관, 국방부 장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갔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그렇죠. 네. 그렇겠군요. 그리고 호남이니까 직위해제했다 소리하고. 예. 이렇게 돼서야 그건 그 발상 갖고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도나 여당 지지 세력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야당 지지 세력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야당 지지 세력이. 그렇겠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스스로 부정한 정의당. 이것도 야당입니다. 예. 난 이번에 정의당도 우리가 진보정당 하면은 통합진보당 같은 그런 말하자면 내라는 목까지 한 정당은 모르지만 진보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수가 되든 소수가 되든 그건 사회를 위해서 통합적 기능이라든지 대의 기능 좋지 않습니까? 그중에도 심상정, 노회찬 이 두 분 거기에다 천호선 대표 같은 분은 그래도 이념은 달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심상정 의원은 이번에 야권연대에 매달리고 노회찬 후보는 또 뭐 이러다가 갑자기 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천호선 대표는 대표라는 분이 출마했다가 하다 말고. 정당의 대표가 어떻게 후보를 사퇴합니까? 이래서 이것도 정의당도 진보 정당의 진보스러움, 예. 보수 정당이라든가 기존 보수 야당하고는 달리 진보의 새로운 소수파이지만 했던 그 말하자면 청아함이라고 할까 색다름을 스스로가 부정해.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정당의 대표가 등록을 했다가 후보 사퇴를 하고 단일화하면 그 정당을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예. 그렇군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아주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야권의 후폭풍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닥칠 것 같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후폭풍이야 되는데 네. 자기네들끼리 후폭풍 익히고 뒷담화가 나오면 그건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래 교수와 정치 내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